안녕하세요. 오늘 보이스 컨버전의 발표를 맡은 오경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이스 컨버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보이스 컨버전이 AI 아바타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제가 생각한 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최신 보이스 컨버전 논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후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이슈나 챌린지 등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 이제 총 결과 정리하는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스 컨버전이라는 기술은 일단 아래 그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먼저 이 소스 화자가 있고 이 타겟 화자가 있습니다. 이 소스 화자에서는 이 컨텐츠 즉 이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컨텐츠적인 성분만 추출을 하고 이 타겟 화자에서는 이 타겟 화자가 말하는 바라의 스타일만을 성분 추출을 해서 보이스 컨버전 기술이라는 것은 이 소스 화자의 컨텐츠에 이 타겟 화자의 스타일을 입히는 것으로 이 터미네이터의 목소리로 이 소스 화자의 컨텐츠가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 컨버전은 크게 점점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매니 투 매니가 있습니다. 매니 투 매니라는 것은 보통은 학습에 사용된 화자들 간의 이제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애니 투 매니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은 결국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화자가 소스에 들어가고 학습에 사용되는 화자로 이제 타겟에 있는 걸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보통 이 Any to Many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에는 일반 사용자가 들어갈 것이고 타겟에는 저희가 미리 학습된 그 셀럽의 목소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Any to Any 변환인데 이 Any to Any 변환이라는 것은 둘 다 소스와 타겟 둘 다 이제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는 화자 간의 변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애니2애니 연구 활발하게 하게 되었냐면 결국 이 타겟의 소리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타겟 보통 저희가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을 하면 셀럽의 목소리를 이제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셀럽의 목소리를 깨끗한 소리를 얻기도 힘들고 저작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이 타겟 또한 이제 애니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것을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이스 컨버전은 크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지 형태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 목소리 이제 연예인 즉 셀럽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복원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만들어진 그 스피치를 한 번 더 보이스 컨버전을 거침으로써 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변환을 해주는 것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 아바타 쪽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굵은 목소리 내는 거 좀 거부감이 있을 건데, 저희 보이스 컨버전 기술을 이용해서 좀 친숙한 그 부모님의 목소리, 아니면 좀 귀여운 목소리를 변환해 준 것에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이스 컨버전은 결국 그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세 가지 이 파트 중에서 그 리스폰스 쪽에 해당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스폰스 쪽에서 크게 두 가지 단락 쪽에 의미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애니 투 애니 형태의 보이스 컨버전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셀럽의 데이터를 크게 많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보이스 컨버전 자체가 이제 보컬 톤을 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세 번째 단락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감정적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 컨버전을 AI 아바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AI 아바타 쪽에 말을 하면 이 AI 아바타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리스폰스 쪽 스피치 형태로 이제 발화를 하게 되는데 이 발화하는 쪽에서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될지 오른쪽 부분을 보면 먼저 사용자가 먼저 이 AI 아바타에게 오디오를 입력을 하면 이 AI 아바타는 이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SR을 거치고 ASR 결과를 통해서 그에 알맞는 대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에 알맞는 대답을 이제 사람에게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TTS 기술을 통해서 그 스피치로 변환을 한 번을 하고 그 변환된 스피치에서 이제
보이스 컨버전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보이스 컨버전을 뒤쪽에 TTS 쪽에 뒤에 붙이게 했지만 최근 TTS 연구에서는 그 어댑티브 TTS라고 TTS가 만들어진 스피치 쪽에서 원하는 이제 그 타겟 화자의 목소리를 붙여서 원하는 타겟 화자의 목소리는 이제 스피치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점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아바타 쪽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할 때 좀, 사용자가 이제 입력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원하는 뭐 셀럽의 목소리나 아니면 좀 귀여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변환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버전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도는 다음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소스 오디오와 타겟 오디오가 있고 컨텐츠 엔코더에서는 컨텐츠를 추출을 하고 스피커 엔코더에서는 타겟의 스타일을 추출을 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보이스 컨버전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는 보이스 컨버전이 진행이 되지만 아직 멜스펙토그램 단계이기 때문에 멜스펙토그램을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 보코더를 사용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다음 장면 이제 논문을 살펴볼 것인데 보이스 컨버전에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컨텐츠 엔코더, 스피커 엔코더, 디코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엔코더입니다. 컨텐츠 엔코더의 목표는 입력된 그 소스 화자, 콘텐츠 엔코더 같은 경우는 이 소스 오디오 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결국 저희가 콘텐츠를 뽑아야 되는데 이 소스 오디오의 스타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서 스타일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아예 세 가지 방법이 좀 최근 논문들에 좀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에 많이 사용되는 노멀레이션 기법인데 일반적으로 저 보이스 컨버전 쪽에는 인스턴스 놈이나 레이어 놈을 통해서 그 입력된 그 피처에 넓게 퍼져 있는 그 스타일 정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드북입니다. 아래 그림과인데 미리 이제 코드북을 만들어 두고 여기서 오디오 X에서 인코더 출력을 이 코드북에 가장 가까운 코드북의 코드 벡터 쪽으로 맵핑을 함으로써 스타일을 이제 좀 지우고자 이제 좀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SR 로스가 있는데 ASR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어떤 그 텍스트 정보로 이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 소스의 텍스트 정보와 이제 변환된 보이스 컨버전이 진행된 그 텍스트 정보 간의 이 차이를 이제 좁힘으로써 결국 이제 그 텍스트 정보 쪽, 즉 텍스트는 유지되고 스타일을 좀 제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엔코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엔코더 같은 경우는 목표는 이제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그 화자의 그 인베딩 벡터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크게 이제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로스 같은 경우는 스피커 로스가 있습니다. 스피커 로스라는 것은 변환된 그 보이스 컨버전이 진행된 그 오디오의 스피커 엔코더를 거친 이 인베딩과 타겟의 이제 인베딩 간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변환된 오디오가 이 타겟과 이제 유사한 그 스타일을 갖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G2E 로스가 있습니다. G2E 로스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J라는 먼저 이게 CJ와 CK, CK 해시인데 각자 이 가운데 있는 게 영역을 나타내는 이 인베딩은 어, 이건 J번째 화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K번째 화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K 다시 그 화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각자 대표적인 이 화자를 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베딩이 들어오면 결국 얘는 이제 제2 화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 화자와는 가까워지고 K 화자와 K 다시 화자는 좀 멀어지도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화자, 아, 같은 화자끼리는 가깝게 되고 다른 화자 간에는 거리를 벌려줌으로써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스피커 인베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적인 부분인데 흔히 이제
많이 사용된 게 X벡터와 ECAPA, TDA는 최근에 나온 이런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ECAPA, TDA는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여기서 다른 화자 좀 구별되기 위해서 AM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화자가 같은 그 인트라 스피커끼리는 좀 가깝게 되고 인터 스피커끼리는 좀 멀리 되도록 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디코더는 이제 보이스 컨버전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컨스트럭션 로스를 적용하는 방법과 아다인을 적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는 입력을 그대로 복원을 하려는 로스로 복원을 하는 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코더가 이제 학습이 다 되면 이제 스피커 인코더 쪽에서 이제 저희가 타겟에 소리를 넣어주고 디코더 쪽을 겹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디코더의 출력은 타겟에서 목소리가 적용된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다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다인 부분 같은 경우는 컨텐츠 성분이 있을 것이고 컨텐츠에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노멀라이를 통해서 이제 스타일 정보를 지워주고 이제 이 지워진 스타일이 지워진 컨텐츠 정보에 스피커 인베딩을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그 목소리를 이제 변환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이스 컨버전에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 컨버전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크게 네 가지로 먼저 VCK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흔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의 볼륨 같은 경우는 44시간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화자수는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브리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는 볼륨이 1000시간에 대한 엄청난 대용량 데이터셋이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2484명의 화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좀 노이즈 성분이 많이 껴여 있는 것을 알 수, 아, 또 이렇게. 다음은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VCK 데이터셋입니다. VCK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일단 볼륨이 44시간인 데이터셋이고, 스피커는 이제 총 110명의 어,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클린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 화자수도 적절히 110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리빌 스피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리빌 스피치 데이터셋은 볼륨이 총 1000시간의 데이터셋이고 화자수는 2484명 화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셀럽 데이터셋입니다. 복셀럽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볼륨이 2000시간이고 화자수는 7000명입니다. 그런 이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셀럽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좀 주변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 같은 게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노이즈 리덕션 과정을 한번 거친 것이 요구가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이스 컨버전 챌린지 데이터셋인데 이 챌린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볼륨 640의 센티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소스 4명, 그다음에 타겟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 컨버전에서 많이 사용된 데이터셋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VCK 데이터셋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리서치 이슈나 챌린지 등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이즈 쪽이 가장 문제인데 노이즈가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이 노이즈가 만약에 뭐 컨텐츠 쪽그 소스 화자에 노이즈가 끼면 컨텐츠 성분을 제대로 추출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타겟 화자 쪽에 만약 노이즈 성분이 끼어 있다면 그 타겟 화자에 대한 저희는 좀 제대로 된그 인베딩을 얻어야 되는데 이 노이즈 성분으로 인해서 인베딩 성분이 바이어스 돼서 뭐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 화자와 유사도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그 노이즈 리덕션 관련 코드를 돌려보면 만약에 이게 소스의 음성을 이제 저희 디노이즈 하려고 합니다. 소스 음성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좀 많이 껴있는 음성인데 디노이즈를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노이즈뿐만 아니라 제가 발화를 하고 있는 그 컨텐츠적인 내용도 같이 씌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노이즈에 대한 이슈는 크게 존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피커 모델은 이제 겁니다. 스피커 모델은 이제 다른 저희가 스피커 모델에서 이제 목표하는 바는 이제 다른 대상과 이제 구별되는 화자에 대한 그 인비디는 잘 뽑아내는 것인데, 근데 이런 그 좀 구별되는 대상의 목소리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좀 학습할 때 좀 다른 대상의 목소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CK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한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좀 구별되는 좀 화자의 목소리를 좀 학습하기 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여기 말씀드린 노이즈 좀 문제가 있는데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스피커 모델 쪽에선 제가 원하는 이제 화자의 인베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그 일단 밑에 그림을 보면 좀 이해를 하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A가 있으면 샘플 A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 A와 스타일 A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샘플 B라는 것은 콘텐츠 B와 스타일 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샘플 A를 소스로 사용하고 샘플 B를 이제 타겟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샘플 A에서는 저희가 콘텐츠 A 성분만 뽑아야 되는데 컨, 컨텐츠 엔코더에서 이 컨텐츠 성분만 제대로 뽑지 못하고 스타일 A 성분까지 같이 뽑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컨텐츠 A와 스타일 A와 스타일 B 성분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좀 제가 듣기 싫은 좀 이상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적인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적인 부분은 현재 보이스 컨버전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코더 부분인데, 보코더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멜 스펙토그램을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스피치로 바꿔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는 이제 입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지금 멜 스펙토그램을 뽑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이 보코더를 계속 새롭게 학습을 해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제 로우 오디오 투 노우 오디오 변환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에서 이제 제가 좀 앞에 있는 내용 좀 총 정리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보이스 컨버전을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한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러널한 데이터셋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셋은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많이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 컨버전을 하기 위해선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이즈 리덕션 쪽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노이즈의 존재는 컨텐츠 또는 스타일 성을 좀 뽑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리덕션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뮤추얼 인포메이션 쪽에서 말씀을 드린 그 컨텐츠 성분 정확하게 추출한 것과 스타일 성분을 정확히 추출되는 것이 보이스 컨버전의 성능을 좀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 컨버전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모티베이션 쪽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어, AI 아바타 또는 TTS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